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 그리고 사상 최저치까지 2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주도주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에 1900 이탈한 다음에 반등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남들은 1700 내려갈 때부터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이제 답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헬릭 스미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강연의 신청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영상을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제목이랑 본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본문에 10월 강연의 신청이라고 있죠. 요 링크 클릭해서 설문지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종목 피드백 신청도 있으니까 요것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하는 게 유한타증권 본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한타증권 HTS에도 이렇게 뭐 공지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유한타증권 본사에서 강연에 있다.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강연에 써있죠. 19일날 많이 참석해서 이번에 주도주랑 추세매매 주도주 잡으신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래서 많이 정보 얻어가시고 성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퇴근길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 전일 뭐 강세를 보여준다. 그 브렉시트에 대한 뭐 일부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오를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핑계를 잡아도 오늘 그 전일이죠. 전일 같은 경우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두드리면은 장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 위쪽으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위쪽으로 가다 저항받고 밀리더라도 방향을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음봉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밀려서 21선 뭐 살짝 이탈한다거나 혹은 26,600포인트를 건드린다거나 하면은 그렇게 장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필요한 딱 자리에서 정확하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아니어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지금처럼만 움직여도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단을 두드리지 않고 위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려는 모습만 보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것을 해줬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가면은 계속 상방향으로 가면은 사상 최고치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쪽으로 더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한 차례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뭐좀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보시면 되고 글로벌 이슈로는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상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대폭 하향됐고 글로벌 성장치는 3.0%로 기존에는 이제 7월까지는 이제 0.2%였죠. 그러다가 이제 소폭 하향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없었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통화 기조 완화 정책이 없었다면은 2.5%까지 하향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 경기가 불황일 때 통화 정책으로 조절하는 게 지금 IMF에서도 인정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폭 하향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2.6% 정부에서 이것만 계속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IMF도 우리 2% 중반대는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예상치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IMF에서 이걸 대폭하게 2%로 그냥 낮춰버렸죠. 2%로 낮췄다라는 것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죠. 2%가 깨진다는 것은 2%만 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경제 성장률 쪽으로는 굉장히 국가가 어렵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일본도 아니고 1%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성장할 구간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뭐 선진국도 아니고 경제적으로야 어느 정도 이제 GDP야 올라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그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3.4%에서 3.4%로 0.1%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계속 이제 하향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 부분입니다. 관세 부과 때문에 2020년까지 0.8% 정도 감소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에서. 그래서 이게 7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스위스의 경제 규모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 2.4%인데 2%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거죠. 중국이야 원래 높은데 중국 같은 경우도 다행인 게 6%가 중요한데 6%는 해줄 거다. 6.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1%대요. 유럽이 1.2%. 그 안 좋다는 유럽이 1.2%고 뭐 많은 걸 잃어버린 일본이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경제 규모가 이만큼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빠르게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양쪽에 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을 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IMF에서도 관세를 언급하죠. 그냥 대놓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8,000포인트 여기를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두드리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잘못하면은 두드리다 보면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나스닥도 잘해준 것 같습니다. 위에 8,2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큰 뭐 호재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초청했는데 미국이 화답해서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10월 뭐 말은 좀 너무 가까우니까 11월 한 5일쯤에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요때 만나면은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하고 1차 합의할 때 좋겠죠. 이달 말에 만나면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10월 말에 중국에서 한번 만나고 11월 한 10일경에 11일 이때 미국 워싱턴에서 한 번 더 만나고 고위급 회담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베스트예요.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베스트입니다. 10월 말에 중국에서 11월 한 10일이나 10일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워싱턴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된다면은 이건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화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좀 원래 현실적인 거는 11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중국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1월 뭐 하순경에 워싱턴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보통 일반적인 스케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날짜를 보면은 요 정도만 해도 빠르게 협상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약간 꿈에서나 꿀 법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서 소설 한번 써본 거고요. 11월 중에만 만나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일정이 빨리 발표가 되는 게 좋아요. 뒤로 질질 끌지 않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증시다. 우리 증시 오늘도 2090포인트 도전하면서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하는 거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그러지 미국 동향 봐가지고 금리 인하면 인하할 것이다 라는 형식의 발언을 미리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유추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제도 제 자신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주열 총재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됐습니다. 스탠스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은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해석하면은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인하하는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1.25%포인트가 1.5 이게 사상 최저치란 말이에요. 사상 최저치까지 오늘 내려온 거고 이걸 또 이탈해서 한 번 더 인하면 1%인데 1%까지도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건 1%까지 인하한 다음에 1%대를 깨고 내려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데 이것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 동향이 좀 많이 회복되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지금 화학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수출 품목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1%대에서 제한할 수 있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고려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난관도 있을 거고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1%를 깨는 거는 하기 때문에 1%까지는 가도 0.75까지 내려가는 거 1%를 이탈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현재 금리가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은행이자나 이런 부분 더 낮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왜 인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유동성 공급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이자 지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부 분들이야 주식으로 단기간에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 방송보다는 다른 좀 더 적극적인 방송을 많이 보시겠죠. 저는 재테크로서 꾸준히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자라는 개념이고 매년 꾸준히 이제 수익률을 쌓아가면 되는 거겠죠. 남들 손실 볼 때 덜 손실 보고 손실을 제한하고 그리고 남들 수익 볼 때 더 많은 수익을 보면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은 마이너스, 일본, 유럽은 마이너스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너무 과도하게 글로벌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코스피는 2090포인트 도전하면서 잘 해줬고요. 오늘 반등 잘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을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해도 금리 정책이랑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호하다. 코스닥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오늘도 수급이 코스피는 별거 없어요.
기관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연기금 좀 매수를 했는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연기금도 이제 205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너무 과하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더 안정돼야지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기대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빠르게는. 그래서 급하게 외국인 매수를 보기보다는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는 정도. 오늘도 매도는 안 했죠. 46억 매수니까 매도는 안 했죠. 그러니까 약간 중립 이상의 관망인 거예요. 외국인은. 올라가는 걸 용인해주는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래 눈 감아주는 거죠. 오케이 올라가는 거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던 코스닥 주식을 연속적으로 매수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연속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9월 초까지만 해도 좀 매도 쪽이 강했었는데 9월 하순부터는 매수가 강력해졌다. 2천억 이상 매수한 날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물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선물 소폭 매수,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매수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옵션 동향은 상방도 살짝 열고 하방도 살짝 열고 해서 이 선물 위쪽 방향에 대해서 소폭의 해지를 뭐 푸드 옵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외국인들은 중립 이상의 수급이다. 중립 이상의 수급이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매수하고 있으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의 코스닥 수급이 가장 특징인 것 같다라고 연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잘 새겨 들으세요. 코스닥 수급이 좋아지고 코스닥이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지금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주도주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인수가 기본적으로 주도주다. 저항 5만 원에서 이렇게 공방 벌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여기만 있는 것보다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갔다가 밑으로 내려서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잘해줬네요.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만 5만원 위쪽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가서 도지역 만들면서 뭐 계속 뭐 위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강력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나는 5만원 이탈 안 하고 최대한 유지할 거야 라는 의지만 보여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가는 거야.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은 이미 나왔다라고 저는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방향성은 위쪽일 겁니다라고 8월에. 이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미친놈이었죠. 하잉스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하잉스가 더 치고 가고 삼성전자 따라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하잉스랑 삼성전자랑 같이 이렇게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하잉스가 기다리면서 삼성전자 올라올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건 같이 올라가는 거고 뭐 기본 시나리오는 하잉스가 먼저 간 다음에 삼성전자 따라 올라오는 거라고 했는데 같이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하잉스는 먼저 돌파가 시도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뒤를 따라 올라왔는데 지금은 하잉스가 먼저 쉬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갔다. 5만 원을 먼저 돌파했다. 그래서 순서가 SK 하이닉스의 강세, 그 다음에 둘이 함께 동반 강세,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는 5만 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이탈해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82,000원 뭐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82,000원 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82,000원 이제 갭으로 넘어가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위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나 위로 갈 거야. 나도 이제 좀 쉬었어. 쉴 만큼 쉬었어라고 표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제는 위쪽 방향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까지 조정 구간이었고 이렇게 조정 구간이었고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매수 구간을 잘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주긴 했지만 짧게 줬고, 하이닉스는 계속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8만원 전후에서 계속, 이거는 어제까지도 말씀드렸고 오늘까지도 매수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하이닉스는 위쪽으로 한번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 얘는 또 탄력이 좋은 놈이기 때문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대신 조정받을 때는 엄청 피곤하게 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은 조정받을 때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물량을 털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의 특성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뭐 국민주 시절부터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하이닉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 당장 뭐 무조건 움직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전 예언가는 아니니까. 근데 타이밍은 이제 오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들만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도 KH바텍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위쪽으로 막 날아가잖아요. 뭐 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쪽으로 막 날아가죠. 계속 고점을 돌파해서 가죠. 주도주라는 것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상승장에서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던 게, 2050포인트를 말하는 것도 저 사람 무슨 깡으로 저런 용기를 내는 거지라고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1900 이탈해서 이제 막 반등 나오고 1700, 1500 얘기하고 있는데 주도주 이 상승장을 얘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많이들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수급만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경제 상황도 다 보긴 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이제 수급 쪽에 중심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주도주가 등장했고, 이건 상승장에만 등장하는 거다. 그리고 주도주 중에서 이제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나와 있는 나머지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테스처럼 기존에 이렇게 15,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16,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혹은 17,000원에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22,000원 손 잘 안 나가시겠죠? 이 15,000원부터 기다리신 분들은 매수하기 어려운 구간에 점점 돌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지 않나, 테스 같은 종목들을 사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질 세미캠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다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쉬고 있거나 한 종목들이잖아요. 뭐 DNF도 뭐 이 종목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주를 담아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시장입니다. 주도주 잡아서 시간을 투자하면은 잠깐 쉬더라도 결국에는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게 주도주예요. 고점을 계속, 위쪽에 저항이 있다, 한번 저항받고 돌파, 또 저항받고 쉬었다가 돌파, 또 쉬었다가 돌파, 이 흐름이 나오는 게 주도주가 하는 역할이고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섹터는 주도주 섹터가 되는 거죠. 2009년, 2011년 이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전차군단이라고 해서 자동차랑 전기전자 뭐 얘기하고, 차화정이라고 하고,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칠공주에서 7종목만 올라갔다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칠공주 이런 얘기 하죠. 지전에도 한번 언급드리고, 그 전에 2004년에서 2006년에도 트로이카주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는 놈들만 가는 시장인 거예요. 이쪽에 수급과 모든 게 집중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이 집중된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도주 섹터가 올라가면은 나머지가, 이 주도주가 쉴 때 순환매가 돌아야 되죠. 순환매가 돌면서 전체적인 주가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급 동향으로라도 한 단계 올라오긴 하는데, 올라왔다가 또 절반 이상 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도주랑 소외주랑 혹은 이제 뭐 일반 이제 섹터들이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주도주 섹터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강연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주도주랑 이 주도주에 대한 이 추세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주도주는. 그래서 주도주와 추세 매매 이쪽에 대해서 강연회를 이제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정보 얻어 가시고요. 헬릭 스미스는 간단히 언급 드릴게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20만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하면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갭상승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구간 8만원 중반 구간에는
매수 8만원 중반부터 8만원 사이까지는 요 매수 구간인데 차마 손이 안 나가는 날이네요 오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어제 탑라인 발표 공개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 크게 이제 호전된 건 없잖아요. 예상할 수 있던 거잖아요.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호재성이라고 본인들이 좋다라고 발표하신 분들은 그 부분 기업 차원에서 발표하신 부분들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임상 3상이 뒤집혀서 성공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다들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냈습니다. 무려 투자 의견을 기존에 24만원에서 64,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 눈에는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 올해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HLB 보시면은 공매도 때렸던 거 어떻게 돼요? 미칠 노릇이죠. 공매도 때렸던 거 위쪽에서부터 때리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때린 거 미칠 노릇이죠. 쇼커버링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임상 지연된 것처럼 해서 지연됐다고 발표를 해서 실패한 것처럼 주가를 밀어내렸는데 성공이라고 하고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되고 뭐 좋은 일들이 계속 호재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회복되는 거는 당연하고 기존 주가까지 회복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임상 성공에 대한 거는 여기서부터 반영을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정고점이자 사상 최고가였던 15만원 구간도 지나가는 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대신 이제 허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허가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일단 앞자리가 바뀌는 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이거를 28,000원 이탈해서 21,000원까지 갔던 21,800원까지 갔던 종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주가를 보면 이건 21,8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HLB가. 그럼 공매도 세력도 미칠 노릇이겠죠 지금. 실패한 거죠. 매지온 어떻게 했어요? 매지온도 이렇게 때리고 막 루머 해가지고 아니 HLB 탑라인 발표가 나왔는데 매지온은 왜 갑자기 실패했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루머죠. 그래서 공매도 이렇게 때려놨는데 결국 매지온은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좋은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매지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것도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공매도 세력도 미칠 노릇이란 말이에요. 헬릭 스미스 너한테 집중하겠다. 너만은 손실 볼 수 없다. 너로서 메꾸겠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도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헬릭 스미스는 지금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얘네는 미드 사이즈 규모로 이제 더 한다고 하고 하니까 진정한 임상 지연이구나. 약효가 있고 안정성이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시판 허가가 제품 허가가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 임상을 다시 해야 되고 돈이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확정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헬릭 스미스에다 좀 집중하지 않느냐. 공매도 쪽이랑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일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서 부연 설명 하나 해드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힌트를 찾으실 수 있겠죠. HLP랑 매지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 실패하면 쇼커버링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셀트리온도 요 밑에 이제 그만 건드리고 위쪽으로 한번 187,000원이도 이쪽 구간이 8,000원이도 이쪽 구간 한번 갔다가 조금 쉬던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들은 것처럼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참 말을 잘 들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참 말을 잘 듣고 오늘 정도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줬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적당히 반항도 하고 해줘야지 인간적인 건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꾸 말하는 대로 가면은 그렇게 썩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의심에 의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좋게 보는 종목도 아무리 좋게 보는 섹터도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예상한 대로 갔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갔을 때 절대 자만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더 경계감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성공 투자라는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도주 등장한 거 확인됐고 주도주 섹터 정확하게 확인됐고 다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 됐네라고 자만하기보다는 경계감을 좀 갖고 이 시장이 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좀 더 경계감을 갖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투자를 최종적으로는 종목 한두 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해서 수익을 보면은 그게 성공인 거잖아요. 이 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장 좋아졌다고 방심한다기보다는 성공할 때까지는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계감을 내려놓고 쉬는 거는 오히려 제가 5월 같은 경우나 7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좋은 이슈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내려놓은 듯한 영상을 찍고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고 저는 뭐 이렇게 도망가거나 하지 않아요. 똑같이 매일매일 해드리잖아요. 근데 뉘앙스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때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라고 약간 내려놓은 듯한 이때 쉬는 거예요. 쉬는 타이밍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 같이 쉬시면 되고 지금은 오히려 더 집중하고 매매를 빨리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 더 집중하고 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관점을 좀 나를 세워서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혹시나 또 다른 악재가 있진 않을까, 산업 동향이 변화하는 건 없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 좋은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은 어차피 지금은 주도주들은 위쪽으로 올라탄 거잖아요. 상승 흐름을.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좋은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니까 상승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예상하던 혹은 산업 동향의 사이클이 예상과는 다르게 뭔가 저항을 받거나 아니면은 변화하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팁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